아니, 통장에 돈이 왜 이리 없어? 아파트만 12억이면 뭐해? 그걸 먹을 수도 없고. 완전 거지네, 거지. 여보, 우리도 전원주택 가서 살까? 맑은 공기 마시면 건강에도 좋고. 그럴까요? 지금 이 아파트 팔고 갑시다. 야, 그래야 현금도 좀 생기고 좀 여유 있게 살자고. 그렇게 저희는 12억짜리 분당 아파트를 팔고 가평 산자락에 전원주택을 샀습니다. 봄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아내의 기침이 줄었고 혈압도 안정됐고 마당에 상추를 심으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숨이 잘 안 쉬어져. 약 어디 있어? 흡입기 어디 뒀어? 새벽 3시 아내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119에 전화했더니 구급차 도착까지 30분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응급실까지 차로 40분. 얼어붙은 산길을 떨리는 손으로 달리면서 조수석에서 점점 가늘어지는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맑은 공기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병원이 40분 거리인데 12억짜리 분당 아파트를 팔고 가평 전원주택으로 간 그 선택이 32년 직장 생활보다 더 큰 후회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현금 거지에서 벗어나려다 진짜 거지가 될 뻔한 사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정수라고 합니다. 올해 63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34평 아파트에 살았고 중견건설 자재회사에서 총무부장으로 32년을 근무했습니다. 화려한 직함은 아니었지만 32년 동안 단 한 번도 인사고과에서 하위권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게 저의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월급이 들어왔고 그 돈으로 아이 둘을 키우고 아파트 대출을 갚고 아내와 1년에 한 번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대단한 삶은 아니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아내 김미영은 저보다 2살 아래인 61살입니다. 결혼 전 유치원 교사를 했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그만두었습니다.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다만 15년 전부터 만성 천식을 앓고 있었고 갱년기가 지나면서 고혈압까지 겹쳤습니다. 그래도 분당 서울대병원이 차로 15분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기 진료를 받으며 약으로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34살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딸은 31살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부모 속을 썩이지 않고 제 갈 길을 가고 있었으니 주변에서는 정수 시내는 참 복 받은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2022년 3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수령했고 회사 앞에서 마지막으로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후배들이 부장님 이제 편히 쉬세요 라고 인사했을 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2년이라는 시간이 한 장의 퇴직 증명서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수고했어, 여보. 이제 우리 차례야. 아내의 그 말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 부부의 노후가 평온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문제는 퇴직하고 첫 달에 터졌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잔액 500만 원. 퇴직금 1억 2천만 원은 이미 절반 이상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아들 전세 보증금 지원에 5천만 원, 딸 결혼 비용에 4천만 원, 나머지는 그동안 밀려있던 자동차 할부금과 카드값을 정리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에게 쓴 돈이 아깝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실이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 달에 왔습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월 38만 원이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을 내줬으니 제가 부담하는 금액이 월 12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순간 분당 아파트 공시가격과 이자 소득이 전부 재산으로 잡혀서 보험료가 3배 넘게 뛰어버린 겁니다. 거기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연간 약 350만 원. 이걸 월로 나누면 약 29만 원입니다. 건보료 38만 원에 재산 관련 세금 29만 원이면 매달 67만 원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가는 겁니다. 수입은 국민연금 월 98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98만 원에서 67만 원을 빼면 31만 원. 두 사람이 한 달을 31만 원으로 살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아내가 한우 대신 수입 소고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내려놓으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이 5,000원인데 두 잔이면 만 원입니다. 한 달 31만 원으로는 부부가 커피를 사 마시는 것조차 사치였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회비 3만 원이 부담돼서 핑계를 대고 빠지기 시작했고 손주한테 용돈 5만 원 쥐어주는 것도 고민이 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12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손주 용돈 5만 원을 고민하는 사람. 그게 바로 현금거지였습니다. 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는 부자 같지만 가난한 그 기묘한 상태 말입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MBN 나는 자연인이다가 나왔습니다. 암 투병 끝에 산속으로 들어간 분이 3년 만에 몸이 좋아졌다는 이야기, 고혈압 약을 10년째 먹던 분이 계곡 옆에서 1년을 살더니 약을 끊었다는 이야기, 그런 사연들을 매주 봤습니다. 화면 속 자연인들은 하나같이 편안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돈을 별로 쓰지 않는데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당에서 직접 키운 채소로 밥상을 차리고 계곡물에 수박을 띄워놓고 새소리를 들으며 낮잠을 자는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저렇게 살면 내 천식도 낫지 않을까? 유튜브에서도 전원생활 후 천식 완치 시골로 이사한 뒤 혈압약 끊었다 같은 영상들이 쏟아졌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는 공기 좋은 곳에서 1년 살았더니 기관지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체험담의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분당 아파트를 팔면 시세 차이로 목돈이 생기고 보유세와 건보료도 확 줄어들 테니 전원주택으로 가면 건강도 챙기고 현금거지에서도 벗어나는 일석이조라는 생각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속 자연인들이 건강해진 건 공기 때문이 아니라 매일 산을 타고 나무를 하고 밭을 일구며 온종일 몸을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2023년 봄 결심을 굳혔습니다. 분당 아파트를 내놓았더니 생각보다 빨리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매도가 11억 2천만 원.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3,800만 원을 납부했고 중개수수료와 각종 부대비용을 제하니 실수령액은 약 10억 5천만 원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32년 동안 살아온 분당을 떠나는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 버튼을 마지막으로 누르면서 가슴이 먹먹했지만 곧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가평군 설악면에 전원주택을 찾았습니다. 대지 180평에 건물 38평, 기름보일러에 정화조 방식, 지은 지 12년 된 집이었습니다. 매매가 4억 2천만 원, 취득세와 등록세로 약 1,700만 원,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로 약 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저는 건설 자재회사에서 32년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집 수리쯤은 제가 직접 감독하면 돈을 아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곰팡이 제거와 단열 보강에 2,500만 원, 외부 데크 공사와 마당 조경에 1,800만 원, 낡은 기름 보일러 교체에 1,200만 원, 화장실과 주방 리모델링에 2,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건설 자재는 알아도 시공 현장은 달랐습니다. 업자들이 부르는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려웠고 건축주 직접 시공이라는 게 이론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전원주택에 투입된 총 금액은 매입가 4억 2천만 원에 부대비용 2,200만 원, 리모델링 8천만 원을 합쳐 약 5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실수령 10억 5천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을 빼니 남은 돈은 약 5억 3천만 원. 이 돈을 시중은행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당시 금리가 연 3.8%였으니 세전이자가 월 약 168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98만 원을 더하면 월 266만 원. 분당에서 월 31만 원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 월 266만 원이 생기는 거야. 아내 손을 잡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완벽한 탈출이었습니다. 이사 첫날 밤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분당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더니 제 팔짱을 꼈습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고 공기가 달았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잘한 거 맞지? 아내의 그 말에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그때 저는 이 선택이 인생 최고의 결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첫 봄은 정말 천국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소리가 들렸고 창문을 열면 벚꽃 향기가 방 안까지 밀려왔습니다. 분당에서는 아파트 복도의 환기구 냄새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흙냄새와 풀냄새로 하루가 열렸습니다. 아내의 천식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기관지가 편해졌는지 기침 횟수가 확연히 줄었고 담당 의사도 약을 하나 줄여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혈압도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공기가 다르니까 그런 거야. 아내가 마당에서 상추를 따며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친구 4명이 내려왔습니다. 마당에서 삼겹살을 굽고 계곡에서 가져온 물에 맥주를 시켰습니다. 친구 하나가 마당을 둘러보더니 야, 정수야. 너 인생 진짜 성공했다. 우리는 아직도 서울에서 쳇바퀴 돌고 있는데 너는 벌써 은퇴하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모릅니다. 32년 동안 평범한 총무부장이었던 제가 처음으로 주변의 부러움을 산 순간이었습니다. 관리비가 없다는 것도 큰 해방감이었습니다. 분당에서는 매달 관리비 35만 원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갔는데 전원주택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전기세와 수도세를 합쳐 월 8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상추, 고추, 감자, 토마토를 심었더니 반찬거리도 줄었습니다. 첫 여름 한 달 생활비 총액이 150만 원이었습니다. 월 수입 266만 원에서 150만 원을 쓰면 116만 원이 남는 겁니다. 분당에서 한 달 31만 원으로 전전긍긍하던 때가 거짓말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노트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하면 1년에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2천만 원. 거기에 예금 원금 5억 3천만 원이 그대로 있으니 70대 중반이 되면
총 6억 5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을 거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손주 대학 등록금까지 해줄 수 있겠다. 아내에게 그 종이를 보여주며 말했을 때 아내가 우리 진짜 잘한 거 맞지? 라고 물었고 저는 자신 있게 당연하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4달짜리 신기루였다는 걸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첫 여름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지네가 화장실 벽을 타고 올라오고 거미가 천장 모서리마다 집을 짓고 밤이면 모기와 등해가 방충망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벌레를 극도로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 비명을 지르며 저를 깨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습한 여름 공기는 천식에 좋지 않았습니다. 봄에 분명히 좋아졌던 기침이 장마철이 되자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고 곰팡이가 다시 피어나면서 알레르기 반응까지 추가로 나타났습니다. 아내의 얼굴에서 봄날의 웃음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가을이 되자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가평읍내에서 다니던 내과 의원이 폐업한 겁니다. 원장님이 고령이셔서 더 이상 진료를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내과까지 차로 25분. 아내의 정기 진료 한 번에 왕복 50분을 운전해야 했고 겨울이 오면 그 길이 얼어붙을 거라는 생각에 처음으로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첫 겨울이 왔습니다. 기름 보일러 난방비가 월 75만 원이 찍혔습니다. 보일러를 새로 교체했는데도 그 정도였습니다. 분당 아파트는 도시가스의 중앙난방이라 겨울에도 난방비가 월 15만 원 내외였는데 5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12월 말 수도관이 동파됐습니다. 배관 교체와 보온재 시공에 85만 원. 1월에는 지붕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녹으면서 방수층이 손상된 거라고 했습니다. 수리비 120만 원. 겨울 석 달 동안 난방비 225만 원에 수리비 205만 원이 나갔습니다. 월 생활비가 300만 원을 넘기기 시작하면서 수입 266만 원으로는 부족해졌고 예금 원금에서 돈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겨울 건조한 실내 공기에 아내의 천식이 봄보다 오히려 심해졌습니다. 가습기를 틀어도 넓은 집의 습도를 맞추기가 어려웠고 기름 보일러 특유의 냄새가 기관지를 자극했습니다. 혈압도 다시 올라 140을 넘나들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숨쉬기가 분당에 있을 때보다 더 힘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애써 대수롭지 않은 척했습니다. 일시적인 거야. 겨울이 유난히 추워서 그래. 봄이 오면 다시 좋아질 거야. 스스로에게 하는 말인지 아내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위안을 반복했습니다. 2024년 1월 어느 새벽 3시 아내의 숨소리가 갑자기 가늘어졌습니다. 천식 발작이 온 겁니다. 급하게 흡입기를 찾아 물렸지만 효과가 없었고 혈압계를 재보니 190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119에 전화했더니 가평 설악면이시면 구급차가 도착까지 약 30분 소요됩니다.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30분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직접 차를 몰고 가기로 했습니다. 새벽 산길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두 손이 떨렸고 조수석에서 쌕쌕거리는 아내의 호흡 소리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백미러를 볼 때마다 아내의 파란 입술이 비쳤습니다. 40분을 달려 가평 성심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당직 의사가 아내를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5분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응급실 복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손을 내려다봤는데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32년 동안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내가 쓰러지는 순간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맑은 공기가 무슨 소용입니까? 병원이 40분 거리인데 퇴원 후 아내에게 공황장애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또 쓰러지면 어떡해? 구급차가 30분 걸린다며? 나 여기서 죽을 것 같아. 밤마다 불안 증세가 심해져서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당의 고요함이 이전에는 평화로 느껴졌는데 이제는 공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소리가 없다는 건 도움을 줄 사람도 없다는 뜻이니까요.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록 매수 문의가 거의 없었습니다. 중개사가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요즘 전원주택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분들이 건강 때문에 다시 도시로 돌아가시면서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사려는 젊은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8천만 원을 들여 새로 한 인테리어와 조경은 매각 가격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토지 시세만 받으셔도 감사한 상황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여기서 더 못 살겠어. 여기서 또 쓰러지면 나는 진짜 죽어. 아내의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새벽이면 깨서 천장만 바라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마당에 심어놓은 상추가 서리에 까맣게 죽어 있었고 데크 위에는 낙엽이 쌓여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봄에 그토록 아름답던 그 마당이 겨울에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폐가의 앞마당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러 왔는데 그 맑은 공기가 아내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선택은 틀렸다고. 현금 거지일 때가 차라리 안전했습니다. 2024년 가을 결국 2억 5천만 원의 급매로 처분했습니다. 4억 2천만 원에 산 집을 2억 5천만 원에 판 겁니다. 여기에 8천만 원짜리 리모델링 비용은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분당 아파트를 팔면서 양도세와 부대 비용으로 약 4,500만 원, 가평 전원주택을 사면서 취등록세와 부대 비용으로 약 2,200만 원, 전원주택을 팔면서 또 중개 수수료와 이사비로 약 1,000만 원, 의정부 아파트를 사면서 다시 취등록세와 부대 비용으로 약 1,500만 원, 왕복 4번의 부동산 거래에서 세금과 수수료로만 약 9,200만 원이 증발한 셈입니다. 전원주택 매입가와 매도가의 차액 1억 7천만 원, 리모델링 비용 8천만 원, 1년 반 동안 초과 지출된 생활비와 수리비 약 1,200만 원, 아내의 응급 입원과 공황장애 치료비 약 800만 원, 현금으로 직접 손에서 빠져나간 금액만 합쳐도 약 3억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차마 계산하기 싫었지만 해봐야 하는 숫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가 11억 2천에 팔았던 그 분당 아파트가 2024년 가을 기준으로 13억 원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려 해도 같은 평수를 살 수 없는 가격이 돼버린 겁니다. 현금 손실 3억 5천만 원에 기회비용 약 2억 원. 실질적으로는 5억 원이 넘는 돈이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의정부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 20평을 3억 1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남은 노후 자금은 약 9천만 원. 국민연금 98만 원과 9천만 원의 이자 소득으로 다시 출발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가장 뼈아픈 건 이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분당 아파트를 팔지 않고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2억 원 기준으로 부부 기준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월 2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98만 원과 합치면 월 약 300만 원. 현금거지에서 벗어나면서 12억짜리 분당 아파트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계속 살다가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신 후에 집을 정산하면 되는 구조이니 아이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줄어들겠지만 적어도 노후가 무너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식에게 뭐라도 남겨줘야지라는 욕심이 정작 자기 자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연인이다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자연인들은 매일 아침 산을 타고 직접 나무를 하고 밭을 일구며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공기가 좋으니까 병이 낫는구나라고만 생각했지 저렇게 온종일 움직이니까 몸이 좋아지는 거구나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원주택에 앉아서 마당만 바라보는 건 자연인이 아니라 그냥 시골에 사는 사람입니다. 분당 아파트에서 매일 아침 분당 중앙공원을 한 바퀴 걷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가까운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관리만 잘 받았어도 아내의 천식은 훨씬 나아졌을 겁니다. 그걸 위해 12억짜리 집을 팔 필요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금거지 상태에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현금거지는 불편하지만 안전한 상태입니다. 집이라는 방패가 있으니까요. 그 방패를 내려놓는 순간 불편함에서는 벗어나겠지만 안전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부동산을 한번 사고 팔 때마다 양도세,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이사비로 최소 수천만 원이 나갑니다. 두 번 왕복하면 1억 가까이 허공에 뿌리는 겁니다. 집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겠다는 생각보다는 집을 유지한 채로 작은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주택연금이든 아파트 관리소 파트타임이든 월 30만 원이라도 현금이 손에 쥐어지면 심리적 안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감사한 줄 몰랐습니다. 의정부 소형 아파트에 이사한 날 현관문을 열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3초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분당에서는 너무 당연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었던 엘리베이터 한 대가 가평에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기계였습니다. 관리비 월 18만 원. 분당의 35만 원에 비하면 절반인데 이 안에 난방비가 포함돼 있고 경비 아저씨가 택배를 받아주시고 엘리베이터가 24시간 돌아가고 복도 조명이 자동으로 켜지는 겁니다. 18만 원이 이렇게 값진 돈인 줄 전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도보 3분 거리에 내과가 있습니다. 약국은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내에게 여기서는 119 부르면 5분이면 와라고 말했더니 아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공황장애로 밤마다 잠을 못 이루던 사람이 그 한마디에 처음으로 편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풍경이 아니라 안전이 진짜 노후라는 걸 깨닫는데 3억 5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비싼 수업료였습니다. 가평에서의 마지막 아침, 마당에 심었던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심고 제가 가꿨는데 그걸 따먹을 사람은 이제 저가 아닙니다. 그 감나무를 올려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 돈만 남기고 온 게 아니라 시간과 건강과 마음의 평화까지 남기고 왔구나. 지금 저는 의정부 20평 아파트에서 아내와 둘이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란다 너머로 도봉산이 보입니다. 가평의 계곡보다는 멀고 분당의 공원보다는 작지만 이 창문 너머에 병원이 있고 약국이 있고 마트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내의 천식은 분당 때 수준으로 돌아왔고 혈압약도 잘 듣고 있습니다. 공황장애 약은 아직 끊지 못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남은 돈 9천만 원과 국민연금 98만 원. 넉넉하지는 않지만 현금 거지이던 시절보다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12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도 밤잠을 설쳤던 그때보다 3억짜리 작은 집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더 따뜻합니다. 비싸고 넓은 집이 노후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병원이 가깝고 약국이 가깝고 사람이 가까운 곳이 노후를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지금 현금 거지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발 저처럼 집을 팔아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집을 유지하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먼저 찾아보세요. 주택연금이든 소액이라도 벌 수 있는 일이든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누군가의 실수를 막아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짧게라도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퇴직금으로 자녀의 치킨집을 열어줬다가 전 재산을 잃은 아버지의 사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금거지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도 함께해 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